일단은 어쨌든 조만간에 일기 쓰고 낭독하고 노래하는 오랜만에 찾아온 여기는 이내 책방입니다. 네, 이내 책방 라디오 일단 어쨌든 조만간에 금, 토 이틀 쉬고 찾아왔습니다. 제가 어디 간다고 예고는 했는데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떠나보니 어렵더라고요. 특히 그곳이 혼자 지내는 곳이었으면 했을 텐데 오랜만에 그 부모님이 계신 안동에 다녀와서 도저히 그런 기회나 시간을 찾기도 힘들었고 그리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이 계신데 혼자 뭐 이런 거 녹음하고 있는 게 좀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서 아예 시도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코로나 이후로 아무 일이 없다가 이제 하반기에 슬슬 일들이 들어와요. 전에 하던 그 학교 영어 선생님도 이제 다가오는 주부터 시작하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랜만에 대전을 다녀왔어요. 제 루트가 대전, 안동, 부산 이렇게 이동해서 오늘 부산으로 오게 되었는데 대전에 철도 관사촌이라고 이제 대전역 뒤쪽에 그 예전에 일본 사람들이 만든 그런 동네가 있는데 이제 거의 재개발이 되려고 하나 봐요. 일부는 그 서울의 익선동이나 이런 것처럼 되게 힙한 카페촌으로 거듭나서 되게 낯설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남아있게 될 것 같고 어떤 바로 역 뒤쪽은 이제 재개발이 확정이 돼가지고 이제 곧 시작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대전에 친구들이 좀 있는데 그 친구들은 대체로 다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기억하거나 기록하거나 이런 것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었는데 여전히 그런 게 유지되고 있어서 그 동네가 이제 재개발되기 전에 남길 수 있는 것들을 남겨보자라는 프로젝트 쭉 이어져 왔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생기게 됐고 거의 마지막이라고 하긴 하던데 노래가 음악 부분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그곳을 기억하는 것 그런 방식으로 음악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은 되게 막막하지만 재밌을 것 같아서 한다고는 했는데 알 수는 없죠. 근데 비 오는 날 제가 이제 대전에 도착해가지고 그 동네를 한 바퀴 걷는데 좋더라고요. 좋다고 얘기하면 또 그렇지만 사라질 것들이 되게 아쉬운 마음으로 걷게 되는 그 뭔가 간절한 마음이 드는 것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앞으로 자주 가서 걸으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시도해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부모님 댁에 갔어요. 대전에서 안동으로 길이 잘 뚫려가지고 훅 가더라고요. 그래서 버스 타고 갔는데 제가 요즘 이제 채식 지향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거절하지는 않으려고 하기도 하거든요. 어떤 면에서 특히 이제 가족들한테 그렇게 하긴 힘들어서 첫날에 갔는데 아빠가 사온 그 한우를 그 동네가 한우가 좀 유명하고 싸요. 그래서 한우를 구워줘서 먹었는데 다음날 이제 외할머니한테 갔더니 외할머니가 그 국가에서 주는 재난 그 구호금이 생겼다고 하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진짜 너무너무 행복한 얼굴로 맛있는 거 사주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또 한우를 사주셨어요. 그래서 먹고 할머니한테 잘 먹었다고 인사를 했더니 할머니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대통령님이 사는 거라고 그래서 한바탕 웃었습니다. 신기했어요. 정말로 이제 구석구석 사람들이 일정 부분 돈을 받아서 이제 쓰기 시작했잖아요. 너무 먼 얘기 같았는데 예전에 기본소득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할 때는
야, 과연 이런 게 뭐 먹히긴 하겠어. 믿지 못하는 마음으로 주장을 했었는데 코로나가 무엇인지 좀 신기한 마음입니다. 지금 제가 너무 피곤해서 횡설수설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제가 오늘 이제 오려고 하는데 엄마가 갑자기 또 이제 그 농사 짓는 작업복을 던져주면서 가자. 그래서 고구마 밭에 가서 고구마 순을 심었어요. 아, 진짜 힘들더라고요. 저랑 엄마랑 한 오전에 몇 시간 해서 한 5고랑 정도 했는데, 저 가고 나서 엄마가 혼자 또 4고랑인가 더 했다고 하는데, 좀 미안했지만 제가 엄마한테 엄청 짜증을 냈어요. 근데 나 이거 하러 온 거 아닌데 나한테 묻지도 않고 왜 이렇게 시킬 계획을 다 세워놓고 그러냐고 막 신경질을 삑 낸 다음에 가서 열심히 했죠.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하면서 제가 이런 순간마다 떠올린 노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제 노래 중에 비에도 지지 않고라는 노래가 있는데, 서쪽에 지친 어머니 있으면 볕단지어 날라주고, 이게 생각이 나서 예전에도 한번 너무 하기 싫었는데 그 노래 때문에 제가 나가서 뭔가 밭을 갈았나 뭘 했지, 김을 맸나, 아무튼 일을 하다가 들어왔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그 노래가 생각이 나서 오늘 조만간의 노래에서 불러보았고요. 어쨌든 낭독도 제가 단편적인 것의 사회학이라는 책을 너무너무너무 재밌게 읽어가지고 이 책도 막 집에 없어요. 사면 선물하고 사서 읽으면 선물하고 계속 그랬는데, 이제 필사 노트에서 그 한 부분을 그냥 랜덤으로 골라서 읽었는데 오늘의 제 감정 상태랑 좀 너무 어울리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실지 궁금하네요. 네, 오늘 일단 일기는 오랜만에 했더니 이제 며칠간 쌓인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좀 길어졌어요. 대신 낭독 좀 줄이고 했으니까 비슷한 분량이 될 것 같네요. 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기쁩니다. 어쨌든 낭독. 오늘은 기시 마사히코 님의 단편적인 것의 사회학? 왜 발음이 안 되지? 그 중에서 조금 읽어보려고 해요. 한 2부분 정도 읽어볼게요. 먼저 61페이지. 강렬한 서사와 우리가 평소에 나누는 이야기 사이에 그토록 대단한 격차가 있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자신을 만들어내고 자신의 기반을 이루는 서사는 단 하나가 아니다. 애초에 자기라는 것은 다양한 이야기의 집합이다. 세계에는 가벼운 것이나 무거운 것, 단순한 것이나 복잡한 것에 이르기까지 온갖 서사가 있다. 우리는 그것들을 조합하여 하나의 자기라는 것을 만들어내고 있다. 특히 우리는 이야기를 모아 자기 자신을 만들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모아 세계 자체를 이해하고 있다. 어떤 행위나 장면이 즐거운 술자리인지 악질 성희롱인지 우리는 그때마다 정의 내린다. 다양한 이야기와 화법을 모아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내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일상적으로 갖가지 이야기를 모아 살아가고 있다. 그렇지만 늘 그것이 순조로운 것은 아니다. 이야기는 살아있다. 그것은 우리 손을 빠져나가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를 타고 앉아 우리를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돌려 세운다. 그것은 살아있다. 80페이지. 우리는 언제나 어디에 가든 있을 곳이 없다. 그래서 언제나 지금 있는 곳을 벗어나 어디론가 가고 싶다. 자기가 있을 곳에 대한 이야기는 다 나왔다고 할 만큼 새로운 맛이 도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래도 역시 자꾸만 되돌아가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되는 말이다. 있을 곳이 문제로 떠오르는 때는 반드시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든지 아니면
그것을 손에 넣을 수 없을 때든지 둘 중 하나다. 따라서 있을 곳은 늘 반드시 부정적인 형식으로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을 때라면 있을 곳이라는 문제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일조차 없다. 있을 곳이 문제가 되는 때는 반드시 그것이 없을 때에 한정된다. 실제로 어딘가로 이동하지 않더라도 출구를 찾아내는 일은 가능하다. 누구에게나 생각지도 못한 곳에 바깥을 향해 열려있는 창이 있다. 내 경우에 그것은 책이었다. 나와 비슷한 사람도 많을 테지. 네모진 종이책은 그대로 온전히 바깥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네모난 창이다. 따라서 우리는 책을 읽으면 실제로는 자기 집이나 거리 밖에 알지 못하면서도 여기에 없는 어딘가에 바깥이 있고 자유롭게 문을 열고 어디에라도 갈 수 있다는 감각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때가 오면 진정 창과 문을 열어젖히고 자기가 좋아하는 곳으로 풀쩍 뛰어나가는 것이다. 지금 있는 곳을 떠나 바깥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강렬한 해방감과 자유의 감각을 가져다 준다. 하지만 동시에 고독이나 불안도 동반할 때가 많다. 따라서 우리는 때로 제자리로 돌아가고 싶다고 생각한다. 돌아갈 장소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말이다. 우리는 어디론가 뛰쳐나가 자유로워지는 이야기만큼이나 원래 있던 장소로 돌아가는 이야기에 마음이 이끌린다. 네,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떠났다가 돌아온 저에게 어울리는 이야기였죠. 내가 있을 곳이 어딘지는 여전히 잘 모르겠지만, 네. 그리고 그 앞쪽에 이야기 있잖아요. 뭐 있을 것 없을 것 이야기 말고 이야기로 세상이 구성되어 있고 그 이야기들이 뭐 이해되는 듯 했다가 또 흩어지고 완전히 새로워졌다가 이런 이야기에 막 해체랄까? 모였다 흩어졌다 하는 그게 사실 진짜 너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더욱. 네. 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엄마나 아빠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주 한단 말이죠. 근데 막상 또 일상에서 그들과 이번에 마주쳐가지고 막 새벽에 우리 싸우고 막 하는데 그러면 내가 구성했던 그 이야기들 뭐 일면 좋다고 생각했거나 뭐 의미화했던 그 이야기들이 한꺼번에 무너진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그것조차도 또 한 이야기의 구성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몰라요. 그 수많은 단편적인 것들을 내가 어떻게 엮어 나가는지가 매 순간 바뀐다는 게 참 피곤하기도 하고 좀 재밌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조만간의 노래. 비에도 지지 않고 바람에도 지지 않고 눈에도 여름 더위에도 지지 않는 튼튼한 몸으로 욕심은 없이 화내지 않으며 늘 조용히 웃고 하루에 현미네 홉과 된장과 채소를 먹고 모든 일에 자기 속을 따지지 않고 잘 보고 듣고 알고 그래서 잊지 않고 들판 소나무 숲 그늘 아래 작은 초가집에 살고 동쪽에 아픈 아이 있으면 가서 돌보아주고 서쪽에 지친 어머니 있으면
딴지어 날라주고 남쪽에 죽어가는 사람 있으면 가서 두려워 말라 말하고 북쪽에 싸움 있으면 가서 별거 아니니까 그만두라 말하고 가뭄 들면 눈물 흘리고 냉해든 여름이면 허둥대며 걷고 모두에게 멍청이라 불리는 칭찬도 미움도 받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나는 되고 싶다. 그러한 사람이 나는 되고 싶다. 그러한 사람이 나는 되고 싶다. 오늘 이내 책방 라디오 31화 제목은 있을 곳.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너무 피곤한가 봐요. 제가 하루를 그렇게 널널하게 쓰고 살다가 부모님의 시간 그 틀 안에 들어가서 사니까 한 3배쯤은 더 사는 기분이 드는데 부모님보다 엄마가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걱정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이제 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난감한데 그래도 주문을 외우면서 해야겠죠. 어디에 계시든지 여러분도 이야기들을 잘 해체됐던 이야기들도 잘 다시 요리조리 모아가지고 잘 싸우면서 다시